여러분, 경제 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핵우산이 아니라 경제 우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중국 중심으로 해서요, 쉽게 말하면 경제 의존도를 굉장히 높여간다는 이야기예요.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중국 의존도가 작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속에 대한민국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 코로나19가 닥치고 나서부터는요,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의존도는 더 심화됐다고 지금 경제 지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1350억 달러였어요. 1325억 5,500만 달러였습니다. 1325억 5,500만 달러. 그런데 2019년에는 1362억이었거든요. 62억 300만 달러였거든요. 그거보다는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 비중은 2019년에 25.1%에서 2020년에 25.8%로 0.7%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니까 모두들 솔직히 좀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드 보복 때 경험을 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보복을 심하게 하는지 다 느꼈습니다.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말하는 경제 우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품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하나만.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한번 볼게요. 반도체가 2020년 1월에서 7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비중이 224억 9천만 달러, 41.1%예요. 엄청나죠?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41.1%라는 건. 문제는요, 이 홍콩의 113억 8천만 달러, 20.8%도 많은 부분이 중국에 다시 수출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요, 거의 중국의 반도체를 의존하는 비용은 80%가 넘습니다. 80%. 반도체는 완전히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스타일대로 따라온다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웨이처럼 따라온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불완전한 요소가 됩니다. 그야말로 중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동남아 전부,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인도하고는 국경 분쟁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약간 마찰을 빚고 있어서 오히려 인도는 다른 문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의 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어서 인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사실상 인도도 많은 부분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동남아, 그 다음에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심지어는 남미까지 중국의 경제 우산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많은 인구를 가지고 값싸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과연 계속 살려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중국의 완제품에 우리가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국으로 전락할 위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천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2019년도에 수출 비중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25.1%고요. 미국은 13.5%예요. 베트남이 8.8, 홍콩이 5.8, 일본이 5.2예요. 5.2. 이렇게 되면 점점 중국의 경제 속국이 돼 간다는 말도 2019년이 이런데 2020년은 이거보다 더 심화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고민되고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앞으로예요. 앞으로는 아마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고요? 중국의 시진핑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좀 틀었잖아요. 쌍전환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중심의 어떤 중국 경제였다면 이 수출 중심의 경제를 쌍전환, 쌍이란 말 두 개라는 거예요. 수출도 계속하지만 내수도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수 중심으로도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내수는 진짜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내수를 대한민국이 계속 뒷받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이든 부품이든 소재든 완제품이든 뒷받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19년에 있는 수출 비중보다가 또 2020년에 수출 비중보다가 앞으로 수출 비중은 훨씬 더 확대되고 경제 우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점점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25.1%에서 25.8%까지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비중도 좀 늘었다는 거예요. 13.5%에서 14.5%로 1%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도 좀 늘었어요. 8.8%에서 9.5%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수출은 줄어들었어요. 홍콩 수출은 좀 늘었네요. 6%로 5.8%에서. 일본은 5.2%에서 4.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9%.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지금 중국의 경제 속국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요,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도 시장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삼성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그렇고 인도 시장에 대한 공략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지들밖에 모릅니다. 함께 사는 건 없습니다. 복속이 되든지 아니면 합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종하라 이거죠.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드 때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복을 했죠.
그 덕분에 롯데는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접었잖아요. 완전히 거의 거의 10조에 달하는 10조가 이상의 돈을 다 까먹었을 정도로 중국에서 롯데의 사업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문제는 이게 제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25.8%가 늘어났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점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도 걱정이에요. 중국의 경제가 속국화돼 가는 것도 문제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필연적입니다.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절대로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계속 부딪힐 거고 그 부딪히는 건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강요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질 거고 그 심각성이 결국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경제 속국에 대한 문제 이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저렇게 구속시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 우산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경제 우산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결국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중국에 아주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이에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점점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